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이충재의 인사이트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이충재 인사이트 따라잡기에서 오늘 읽어드릴 사설의 제목은 김포 서울 편입이 총선에 유리할 거라는 착각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서울 주변의 구리, 하남, 광명, 부천도 편입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가시티 운운하면서 무슨 원대한 구상인 양 말하고는 있지만 무책임한 부동산 광풍으로 표를 얻어보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꼼수로 보일 뿐입니다. 서울 확장론은 100년 대계에 다름없는 장기 국정과제입니다. 정권 초기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추진해도 쉽지 않을 과제를 이렇게 불쑥 내놓을 사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 수도권 집중 과밀이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인 상황에서 오히려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할 정부 여당이 거꾸로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 메가시티 구축이나 지역 균형 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이해관계자만 해도 수백만 명에 이르는 난해하고 어려운 과제를 총선 5개월을 앞두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내던지는 김기현 대표와 여당을 볼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보수신문이라고 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이 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만 보아도 얼마나 졸속으로 제시한 정책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충재 주필님의 사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이 총선에서 유리할 거라는 착각. 국민의힘이 김포 등 서울 인접도시에 서울 편입안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메트로폴리탄 서울 공약이 수도권 지역의 민심을 잡을 수 있는 대형 이슈라는 점에서 일단 여당이 유리한 국면을 차지했다는 평입니다. 여당이 절대적으로 열세인 경기도에서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추진 과정과 다른 지역의 반발, 이로 인한 혼란 등을 감안하면 반드시 여당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권의 김포 서울 편입안이 수도권 총선 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당초 이 구상은 지난달 국민의힘 소속인 김포시장과 김포당협위원장이 지역 행사에서 공식화한 것이 발단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자신의 공약인 경기 북도와 경기 남도의 분도 계획을 밝히면서 김포시가 북도로 편입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에 반대하며 국민의힘에 서울시 편입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국민의힘에서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할 승부수로 활용하고 나선 셈입니다. 여당에서도 총선에서 경기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대거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말을 숨기지 않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 구상은 이미 대통령실과의 교감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에 인접하고 생활권이 같은 인구 50만 명 이내 중소기초단체로 대상을 확대하자는 얘기도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포시뿐만 아니라 경기 하남시, 광명시, 구리시 등도 가능지역으로 거론되는 배경입니다.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지역을 메가시티 서울 편입 논의에 포함시키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구상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 이전 공약을 벤치마킹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공약으로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내건 게 선거에 도움이 된 점이 고려됐다는 겁니다. 여권의 구상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대형 이슈를 선점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 별다른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던 국민의힘이 의제를 이끌고 나갈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끈 것도 긍정적이라는 반응입니다. 당장 김포시 등 해당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서울 시민이 될 수 있다며 편입 주장을 반기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교통, 복지 등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분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 유불리를 따지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무엇보다 현실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적지 않습니다. 김포시의 경우 김포시, 경기도,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를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주민 동의를 얻은 뒤에도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해야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서울시에 편입된다면 서울시의 폐기물 매립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고 세금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서울 지역의 주민들의 반응도 변수입니다. 복지, 분담 등을 고려했을 때 다른 지역의 서울 편입이 부정적 여론이 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편입이 고려되는 지역 인근의 서울 주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총선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에 반대하는 지방의 민심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지역균형 발전과 배치된다는 논리적 모순이 포퓰리즘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면 여권에서도 치밀한 전략이 마련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슈를 던져만 놓은 상황이지 세부적인 추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저마다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당 내에서도 너무 성급하게 구상을 꺼낸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기대만 부풀려 놓고 성사되지 않았을 때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권이 넘어야 할 가장 큰 난관은 가뜩이나 수도권 집중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서울의 덩치를 키우는 게 국가 전략 차원에서 합당하느냐는 논란입니다. 윤 대통령만 해도 지난 27일 경북도청을 찾아 수도권 중심의 판을 바꿀 수 있는 과감한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30일 국무회의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을 의식해 서울 확대 정책을 펴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 핵심 과제를 표계산으로 주판알만 튕기듯이 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다른 언론들은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슈가 커서 그런지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이 주제로 사설을 내놓았으며 저희는 대표적인 진보적 언론사 3개, 보수적 언론사 3개의 사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차는 있습니다만 김포시 서울 편입론에 대하여 대부분 비판적인 논조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한겨레 11월 1일자 사설입니다. 불쑥 꺼낸
김포 서울 편입론, 표만 얻으면 그만인가.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밟아야 할 절차도 한둘이 아니고 이해 당사자가 수백만인데 총선을 5개월 앞두고 군사작전하듯이 느닷없이 꺼냈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편입으로 집, 토지 등 부동산값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를 한껏 자극하는 정책으로 과거 투기판의 대명사인 떴다방을 연상하게 되고 편입 실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해당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이 될 거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11월 1일자 사설입니다. 총선 앞에 서울 확장론 불쑥 던진 여당, 균형발전 포기했나. 국민의힘이 내놓은 서울 확장론은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 서울 일극주의를 부추기겠다는 뜬금없는 발상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편입의 근거로 제시하는 김포 시민 85%가 서울로 출퇴근한다는 주장은 2020년 통계청의 김포 인구 중 서울 통근 인원 12.7%라는 조사 결과로 볼 때 여당이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허술하게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일보 11월 1일자 사설입니다. 총선 앞두고 행정구역 개편 띄운 이어 신중한 접근 필요. 국민의힘이 내놓은 김포의 서울시 편입카드는 표를 의식한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가 미래가 걸린 문제를 선거와 연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 벌써 부동산 시장 동요가 감지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며 치밀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여권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11월 1일자 사설입니다. 60년 만에 서울 확장, 지방 메가시티 조성과 함께 추진을. 여당의 메가 서울 발상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후 총선 대책의 하나로 보이며 국가 발전에 이로울지 해로울지 양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메가 서울이 지역 불균형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지방 메가시티 조성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11월 1일자 사설입니다. 50년 만에 서울 확장, 수도권 총선용 졸속 추진은 안 된다. 1960년대 이후 역대 정부는 서울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는 정책 목표를 일관되게 유지했기에 이걸 뒤집는 건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국토 종합개발 계획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야 마땅함에도 눈앞에 표 계산에만 골몰해 즉흥적으로 추진한다면 그 후유증은 자명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정략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11월 1일자 사설입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총선용으로 불쑥 꺼낼 일 아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은 지금도 매우 심각한 수준인 서울 집중 현상과 지방 불균형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등 따져볼 게 한둘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공론화 과정도 없이 불쑥 꺼내놓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 기대 심리 등 유권자의 욕망을 건드려 총선 전략으로 삼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며 국가 미래 전략과 총선 전략을 제대로 구분 못할 유권자는 이제 없다며 집권 여당이라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요 6개 언론사의 관련 있는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어본 유튜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